오늘은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의 할아버지 나이키 허큘리스 요격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족보를 엄밀히 따지면요, 할아버지는 아니고 그냥 아버지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이 패트리어트랑 나이키 허큘리스 사이의 이 기술 격차를 좀 보면 뭐 정말 그냥 증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엄청난 발전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전봇대처럼 생긴 이 외형과 오발 사고 때문에 구닥다리 미사일이라고 오해를 좀 많이 받기도 했어요. 사실 나이키 허큘리스만큼 매력적인 미사일도 또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군 같은 경우에는 방공 요격 임무 외에 이 지대지 공격 무기로도 활용했을 정도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영공 방위의 상징 나이키 허큘리스. 제가 개인적으로 나이키 미사일 부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 미사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마음이 가죠. 이 나이키 미사일은요, 제가 진짜 좀 관심도 많았었고요. 어떤 분들은 구닥다리 미사일로 알고 계시는데 이건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서 생긴 문제예요.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을 했느냐? 우리나라 공군에서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이 퇴역한 게 2014년 5월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죠. 우리나라에 1965년에 도입이 됐으니까 50년 동안 영공 방위의 일익을 담당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1974년부터 서서히 도태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79년 마지막 나이키 미사일이 패트리어트로 대체가 됩니다. 서독,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등 나토에서는 1980년대 후반까지 운용을 했었고요. 정말 오랫동안 사용했죠.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랫동안 유지할 만큼 무기 체계로서의 가치가 매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고고도 방공 요격 능력 외에 이 지대지 공격도 가능하다는 거였죠. 이 능력을 더욱 극대화시켜서 아예 지대지 공격 임무만 수행하는 나이키 포대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제가 지휘했던 부대가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에도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나이키를 기반으로 해서 백곰과 현무 지대지 미사일 개발을 했었죠. 그 당시 개발할 때는 엄청난 비밀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량 이 나이키는 퇴역을 했죠. 전제기념관 같은 곳에 가야만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운영했던, 제가 지휘했던 나이키 미사일이 전제기념관에 가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나이키? 미국에서 개발한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이 고고도 및 중고도 지대공 미사일로 제식 명칭은 MIM-14 나이키 허큘리스입니다. 참고로 최초 제식 명칭은요, SAM-N-25였어요. 제가 왜 나이키 이렇게 얘기했냐면 가끔 스포츠 브랜드랑 혼동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같은 나이키가 맞습니다. 이게 굳이 원조를 따지자면은 나이키 미사일이 더 먼저예요. 1954년에 먼저 나왔고 스포츠 브랜드인 이 나이키 얘는 1978년에 나이키가 나왔죠. 나이키 에이젝스 지대공 미사일의 후속 미사일로 냉전 당시에 적국의 전략 폭격기를 요격할 목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이후에 적국의 탄도미사일 요격도 가능하도록 성능이 개량되었죠. 미국 최초의 탄도 요격 미사일 엔티벨리스틱 미슬이기도 하고요. ICBM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기능 때문에 이 솔트1 조약에 의해서 규제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핵탄두를 장착한 나이키 제우스와 나이키 스파르탄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에 제공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은 단순한 요격 방공용으로도 이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그 핵탄두를 실었던 거랑은 특별히 상관은 없습니다. 재미있는 게 이 나이키 미사일은요, 지대지 미사일로도 사용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대공하고 그 다음에 지대지 겸용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령 유도 방식입니다. 즉 일정 지점까지는 레이더가 유도를 해가지고요, 미사일이 일정 지점까지 가요. 그 다음에 표적의 위치까지 가면 그 이후에는 미사일이 스스로 알아서
지상을 직하방으로 내리꽂으면서 이 표적을 타격을 합니다. 지대지 정밀 타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초기에 스커드나 노동 시리즈 같은 것보다는 월등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원형 공산 오차도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지대공 요격 임무에서 지대지 공격 임무로 전환을 하려면 공격 지점에 좌표를 입력하고 설정을 변경하는데 약 15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15분 이내에서 하고, 대한민국 공군의 정비사들은 매우 숙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그보다 짧은 시간에 전환을 합니다. 현무처럼 아예 처음부터 지대지 미사일로 개발된 경우는 뭐 바로 발사를 하면 되지만, 나이키 같은 경우는 지대공과 지대지 탄이 별도로 있는 거죠. 나이키 어떻게 운영을 하냐? 일반적으로 나이키 포대는 2개의 탐지 레이더와 3대의 추적 레이더, 그리고 2개의 발사 통제소로 구성이 됩니다. 발사 통제소는요, 발사대, 유도탄 통제반으로 구성이 돼요. 일단 방공 레이더에 적기가 포착이 되면 이 포착된 항적 정보를 가지고 고도와 속도, 그리고 방위각 등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하죠. 여기서부터가 좀 재미가 있어요. 일단 발사된 미사일은요, 바로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거의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수직으로 올라가서 엄청난 고도로 상승을 한 다음에 속도와 고도를 확보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후에 1단계 추진체가 분리되고 난 다음에 나이키 탄두 부분이 지상에 이 발사 통제소의 전파 유도에 따라서 표적을 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적을 쫓아가서 격추를 하게 되죠. 굉장히 재미난 이 탄두의 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서 바로 날아가서 타격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미사일을 일단 발사를 하면 레이더와 이 컴퓨터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물의 예상 도달 지점을 판단을 해요. 그리고 예상 도달 위치까지 급 강화를 하면서 미사일이 목표물을 격추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공군에서는 한때 10개 포대에 70여 개의 발사대와 약 200여 발의 나이키 미사일을 운용을 했었습니다. 다만 노후화가 되었고 또 2번의 오발 사고가 있어서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태를 시작을 했고요. 지난 2014년에 완전히 퇴역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나이키 미사일을 지대지 전력으로 전환을 해서 계속해서 유지 운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뭐 일개 부대장의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졌겠나마는 이게 평시에는요, 이게 또 보복 작전에는 아주 성능이 최고입니다. 좌표를 입력하면 끝까지 레이더가 지령 유도를 해서 그 표적의 직상공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서 직하방으로 타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명중률이 높은 무기예요. 자, 이상으로 나이키 방공 미사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이키 미사일,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영공 방위의 일익을 담당했고, 알고 보면 진짜 장점이 많은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나이키 방공 미사일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의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임무를 인수인계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공군이 운용을 하고 있죠. 나이키는 명예롭게 퇴역을 했습니다. 나이키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나이키 미사일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오해가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겠네요. 승리의 여신 나이키 미사일이었습니다. 네. 예. 나이키는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공군이 가장 마지막까지 운용을 했던 미사일입니다. 대부분 나토,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유럽의 나이키 미사일은요, 1980년대 후반에 다 퇴역이 됐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정비사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무기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유지 보수를 했기 때문에 2014년까지 운용을 했었죠.